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한 주를 열어가는 월요일 아침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연휴가 끝나고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이한의 행복한 아침 편지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안의 행복한 아침 편지 쉬운 네 번째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책을 소개하는 그런 글을 우연히 발견해서 이러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옆집 언니가 알려주는 우울증 극복 설명서란 책입니다. 출판사는 청춘 미디어라는 출판사고요. 양아람 서현령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울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걸릴 수 있고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죠. 우울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심해질 때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감정의 틀에 갇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바르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울증 극복 방법에 대해서 옆집 언니가 알려주는 우울증 극복 설명서 작가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실제 유경험자이기도 한 양아람 작가님은 솔직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빨리 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들려주는 우울증 극복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작가님은 어쩌다 우울증을 앓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에 처음 우울증은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넘게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힘들었고 팀에서 나가는 사람도 많았던 터라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미술 파트에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저에게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1년 동안 일을 쉬어야 했고요. 쉬면서 더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에 애니메이션 배경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회사 생활은 차라리 돈으로 이어지는 관계이니 학교 때처럼 그런 스트레스는 없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저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심리 상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롭고 재미있게 지내던 어느 날 회사 측에서 무단으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꿔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무단으로 계약직으로 돌린 후에 계속 국가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죠. 그 행태에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생각으로는 당장이라도 행정심판을 걸고 싶었지만 이미 저는 우울증이 재발해 버린 상태였고 따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우울증이 무엇을 불편하게 하던가요? 작가가 대답합니다. 우울증 재발 초기에는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이 너무 싫을 정도로 무기력했습니다. 식구들이 집을 나가고 저 혼자 있을 땐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잠이 들었다 깼다가를 반복했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또 밤이 되어 눈을 감는 것만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가 제 우울증 기간 동안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그러면서도
가장 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울증 극복의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작가가 대답합니다. 매일 소파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다 제가 유일하게 밖을 나섰을 때는 병원에 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 친구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거라도 없었으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를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최대한 많은 지인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작가님의 우울증 극복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작가가 대답합니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울증 극복 방법은 역시 어떻게든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밖에 나가 햇볕을 받으며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비단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울한 기분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주로 소양강을 걸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곤 했는데요. 일단 혼자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저는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식구들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같이 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꼭 공원이나 산 같은 자연적인 곳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 자연이 좋아서 소양강을 걷긴 했지만 도시에 계신 분들은 사람이 많은 활기찬 곳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 극복 방법은 어떻게든 지인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제가 소량의 약을 먹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운이 좋은 경우라고 했어요. 전문가께서는 제가 우울증으로 극복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닌 친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자주 가진 덕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보통은 우울증 증세 중 하나로 대인기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을 잘 만나지 않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지인들에게 제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리고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우울증이 점차 호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울증 극복 방법은 취미생활입니다. 저는 우울증에 좋다는 것은 웬만하면 다 시도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글과 그림이 제게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림 만화가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지금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젠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그림이 더 좋아졌어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림에 열중하면 할수록 저의 마음을 더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조급증이 줄어들고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 맞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우울증에 좋은 취미는 많습니다. 보통은 운동을 권하긴 하는데요.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 체력이 증진되면서 몸에 활력이 생겨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요가를 권하진 않겠습니다. 요가는 정적인 운동이라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더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하고 싶은 뭔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작가가 대답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 걸, 또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알면서도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면 우울증 같은 건 안 왔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렸던 거잖아요. 그러니 후회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릴 선택에 대해서 더 준비해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즐기세요.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질 겁니다. 옆집 언니가 알려주는 우울증 극복 설명서, 저자 양아람 작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방송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크를 또 배우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것,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특별히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그 가수의 노래를 매일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치유가 되고 하는 그런 사연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클래식이면 클래식, 가요면 가요, 트로트면 트로트, 어떤 장르도 상관없습니다. 락도 괜찮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에 푹 빠져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아티스트에 대한 또 사랑도 해주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또 팬클럽 활동하는 것도 좋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또 와서 적극적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울증을 치료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닐까요?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어떠한 책을 집중해서 읽는 것도 좋겠죠. 예. 그리고 여기 작가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어느 정도 치매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문진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셔야 된다. 자꾸 밖으로 나가서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 또 옛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 자주 만나셔서 자식 이야기도 하시고, 또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도 하시고, 좋아하는 책 이야기도 하시고, 좋아하는 그림 이야기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뭐 애견, 그리고 애묘 이런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옛날보다는 20년, 3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지금 환경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울증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은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또 자괴감으로 또 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에 진짜 단 하나라도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저에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그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 없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한 번 결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일도 그렇고, 또 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어떨까요? 예, 오늘 이안의 행복한 아침 편지, 쉬운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좋은 치료법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